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손입니다. 자, 우리가 소나타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죠. 뭐 1.6 풀옵션, 그 다음에 2.5 터보 N9 시승기, 그리고 구형과 신형 하체 리뷰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소나타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일명 깡통 보여달라 라는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을 방문해서 소나타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프리미엄 트림 2.0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2,847만 원이지만 여기 개소세가 들어가면 2,787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전의 깡통의 느낌은 어땠나요? 깡통이라고 한다면 옵션이 많이 빠져서 이거는 그냥 구색용이고 옵션을 꼭 추가해야지만 탈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근데 요즘엔 많이 달라졌어요.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트림도 가성비가 꽤 괜찮아서 옵션 추가하지 않아도 탈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게다가 예전에 가장 밑에 트림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품목도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옵션 선택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놔서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께 소나타 프리미엄 트림 2.0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옵션들과 어떤 트림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둘러보도록 하죠. 자, 외관의 디자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거의 차이가 없죠. 풀옵션이나 아니면 옵션이 빠진 모델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게 이번 소나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면부에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아예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빠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웰컴 라이트가 빠지는데요. 원래는 이 소나타가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죠. 그랜저의 웰컴 라이트도 이쁘지만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웰컴 라이트가 조금 더 화려하고 광량도 좀 밝아서 되게 한눈에 좀 잘 들어오는 이런 느낌인데, 프리미엄 트림에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 웰컴 라이트가 빠집니다. 방향 지시등 우리가 켰을 때 어땠어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향 지시등이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웰컴 라이트가 빠졌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방향 지시등도 빠지고요.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코나 때부터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LED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죠. 소나타 역시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나 때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인스퍼레이션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로 바뀌는 거죠. 자, 근데 원래 이전 같았으면 옵션을 추가해도 최상의 트림으로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뭐 이런 웰컴 라이트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번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짜리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추가를 한다면 웰컴 라이트, 순차 전등, 방향 지시등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기본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요 65만 원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18인치 휠이랑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추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성비가 엄청 좋지 않나요? 65만 원에 이 구성이 다 묶여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옵션이 빠진 휠이라 그러면 뭔가 원톤에 누가 봐도 디자인이 아쉬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요즘 현대차들 자세히 둘러보면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17인치 휠, 16인치 휠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이 B필러와 C필러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포인트들을 보고 꿈은 놀랐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어땠어요? 옵션을 빠지면은 B필러와 C필러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빠지고 무광 플라스틱을 좀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지금은 풀옵션과 그냥 기본 모델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구성 자체를 굉장히 알차게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하체 리뷰했을 때 말씀드렸던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앞유리의 실링 부분을 좀 이렇게 압착을 해서 풍절음과 노면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어떤가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옵션을 안 집어넣는데도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아예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을 뿐 옵션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소나타 DH에 최초로 적용된 게 뭐가 있을까요? 중형 세단에는 원래 전동 트렁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DH부터 들어갔는데요. 이 전동 트렁크 옵션은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프리미엄에는 옵션을 추가해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진 않아요. 자, 한번 제가 트렁크 열어볼게요. 느낌이 어때요? 좀 다르지 않나요?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드럽게 열렸다가 순차적으로 좀 열리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새롭게 좀 조절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어떤가요? LED 테일램프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방향 지시 등 기본으로 LED가 또 추가가 됩니다.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빠졌지만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 그리고 LED 테일램프, LED 방향 지시 등 이런 게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요즘의 현대자동차가 코나 때부터 LED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넣어줄까요? 제가 한번 연구원분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기본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왜 LED를 기본으로 넣어주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OTA, 무선 업데이트를 이제 넣으려면 LED가 기본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 거죠. 가격 인상이 소나타가 많이 됐나요? 그렇게 많이 안 됐죠. 근데 또 댓글에서는 야 150만이 껌값이냐, 왜 이 비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바뀐 부분들 대비 150만 원 인상이면 그렇게 큰 인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코나나 그랜저 같은 경우도 인상폭이 좀 크게 느껴졌다는 이유가 금액대가 이제 300, 500으로 늘어나니까 크지,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억제했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차이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키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면은 문이 기본으로 열리잖아요. 이 옵션이 또 빠집니다. 근데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하긴 한데 이게 있으면 편해요. 주머니에서 굳이 내가 키를 딱 버튼을 눌러서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하지만 뭐 그게 없다고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트, 이거 보면은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갔는데요. 메모리 시트가 빠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풍 시트도 빠집니다. 자, 조석으로 보면요. 동승석 시트에 전동 시트가 빠집니다. 이거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4인치 계기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옵션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딱 처음 하는데 괜찮지 않나요?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구성을 맞춰 놓으면은 굳이 이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옵션을 추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이 돼요. 보면은 뭐 반응이라든지 퀵 컨트롤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거 추가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게 또 함정이 조금 있죠. 137만 원에 인포테인먼트 옵션으로 묶여 있는 게 많거든요. 이 137만 원에 12.3인치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묶여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 어떤 것들이 묶여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약한 것부터 가죠. 바로 앰비언트 실내 무드 램프가 바로 이 137만 원 인포 내비에 묶여 있고요. 지금 터치식 공조기가 빠지죠. 풀오토 에어컨이 빠집니다. 근데 요게 137만 원 인포테인먼트 옵션에 또 묶여 있는 거죠. 자, 이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문 인식도 여기에 묶여 있고요. 애프터 블로우도 빠집니다. 요즘 에어컨 틀 때가 됐죠. 에어컨 틀으면 퀴퀴한 냄새 나죠. 그게 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에어컨 필터 말고 그 에어컨 안쪽에 보면 에바코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 있어요. 여기 곰팡이가 피면 냄새가 나는데 요거 수분을 말려주는 게 애프터 블로우거든요. 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요 인포에 묶여 있습니다. 요거까지일까요? 아니에요. 요 지금 보면 A 필러, B 필러 요 헤드라이닝 요게 조금 저렴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인포에 묶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소재도 인포에 묶여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138만 원 인포 옵션을 집어넣으면 멜란지 니트 내장재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 센서까지 묶여 있는 거죠. 자, 기본으로 봤을 때는 아니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지가 않아서 137만 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애프터 블로우나 터치식 공조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장재, 레인 센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요 인포 옵션 137만 원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기는 하지만 또 막상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너무 괜찮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 C타입 단자 요거 충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 연결해주는 요것도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인포테인먼트 이 137만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나머지 옵션들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비니언스랑 플래티넘 옵션을 또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이 조금 비싸요. 17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고급 옵션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하는 순간 얘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모든 옵션들이 묶여 있는데요. 첫 번째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됩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전과 다르게 정보를 많이 좀 들어가 있는, 방향까지 넓어지고 속도, 길, 진짜 기존과 완전 다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묶여 있거든요. 무엇보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차 세워놓고 외부에서 시동 걸어가지고 밖으로 빼고 넣을 수 있는 이 기능이 바로 여기 컨비니언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인조가죽 패키지도 바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시트랑 암레스트, 도어 쪽에는 인조가죽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가죽 상태 질감도 나쁘지 않거든요. 야,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인조가죽 패키지가 왜 컨비니언스에 묶여 있냐? 여기 있죠, 대시보드 여기 위에. 여기에 인조가죽이 쌓입니다. 크래시패드 도어 이쪽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티넘 있죠. 120만 원이긴 한데 여기에도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요. 지문인식, 그리고 스마트 무선 충전 패드, 그다음에 디지털 키 2, 그리고 아까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것들도 이 플래티넘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보스 오디오까지 이 플래티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가장 밑에 트림은 이런 오디오나 편의 기능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집어넣어 준 거죠. 자, 지금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옵션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에는 총 800만 원 정도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다? 옵션의 선택폭이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행에 관한 옵션들도 많이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에 도움이 되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탑재가 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 그러니까 운전의 주행에 관련된 편의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에 관한 옵션을 추가할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단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가 있거든요. 요거는 따로 옵션으로 빠집니다.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는 옵션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행했을 때 들어가 있을 만한 옵션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또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가 없다라는 거 아쉽다고 말씀드렸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1에 묶여 있는데요. 컴포트 패키지 1이 65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동 시트, 조수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인까지도 묶여 있죠. 여기가 컴포트 1이고요. 컴포트 2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ECM 룸밀러라든지 이 하이패스가 빠져 있죠. 이건 25만 원을 추가하면 되기는 하는데, 하이패스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25만 원 하이패스 정도 카드는 할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센슈어스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적용이에요. 옵션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4개 문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OTA까지도 기본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운전석과 조수석 1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열은 또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사실 2열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아도 포켓 주머니, 암레스트가 없네요. 요거는 바로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6대4 폴딩 시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68만 원 컴포트 패키지 2를 선택을 하면 뒷좌석 썬바이저, 수동 커튼이죠. 요게 들어가고요. 뒷유리에 전동 커튼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6대4 폴딩 암레스트까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옵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소나타가 확실히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뒷유리, 이거는 K5에서는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K8이라든지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을 소나타에 적용시키면서 K5보다는 반 단계 윗등급의 차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옵션 추가하지 말고 2.0으로 출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파가 꼭 추천하는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인데요. 바로 1.6 터보 68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냐? 일단 2.0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6단 자동 변속기고요. 게다가 이 스티어링 휠이 R타입이 아니라 C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생각보다 주행의 질감 차이가 커요. 마력도 훨씬 더 1.6 터보가 잘 나가고 연비도 좋고 세금도 적게 내고 68만 원이란 금액을 무조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놓고 1.6 터보 사라, 2.0은 아니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나타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프리미엄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자동차 수원 지점, 제가 또 수원 살잖아요. 항상 이 수원 지점 자주 오거든요. 여기에는 뭐 제네시스부터 그랜저, 아반떼, 투싼, 팰리세이드까지 많은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소나타 DH 프리미엄 옵션이 빠진 이 차를 방문해서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소나타 프리미엄을 둘러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나름 구성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조금 욕심이 나서 인포 옵션이라든지 플래티넘, 컨비니언스 한번 넣어볼까? 이런 욕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윗등급 익스클루시브랑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는 뭐다? 현실에 타협해서 옵션을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프리미엄 트림이라든지 딱 하나 집어넣는다면 인포테인먼트 137만 원짜리 요거 하나 정도만 넣고 2000 후반대 출고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센슈어스 때는요, 소나타 가장 낮은 트림을 출고할 비율이 3%? 5%도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구성이라면 소나타 DH 프리미엄은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에 인기 있는 쉐보레 트랙스 풀옵션이 2800이거든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중형 세단의 옵션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이죠. 소나타 DH를 출고하면 가족용으로도 탈 수 있고 만족하면서도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나타 프리미엄 트림 요거 기본 모델도 한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나타 프리미엄은 현대자동차 수원 지점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프리미엄 트림을 보신다면 우파가 왜 프리미엄 트림이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아마 공감 가실 겁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만 되면 심장 타이어 캐트. 아직도 주유소나 세차장 가서 눈치 보면서 공기 안 넣으세요? 그냥 보험사 부르는데요? 아니 겨울철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물 들어왔네. 에어호스를 연결해주기. 에어호스를 끼운 뒤 에어호스를 잠궈줍니다. 모벤즈의 주입기를 꽂자마자 내 차의 공기압이 바로 떠요. 원하는 공기압을 설정한 뒤 전원 버튼을 꾹. 다 들어가면 자동 멈춤. 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4바퀴를 다 충전을 했는데도 배터리가 멀쩡합니다. 무선도 가능하고요,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충전할 땐 C타입으로. 오퍼몰에서 만나보세요. 댓글 상담 확인.